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에다가 넣지 못했는데 너무 길어 가지고 못 넣었던 걸 잠깐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조만간에 이거 인쇄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배포를 할 거예요. 인쇄본으로 배포할 건데 우리 과목별 평가 영역 있죠. 이거 아마 자료 찾으면은 저기 그 제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은 있을 거예요. 음 카페로 와서 뭐 하시거나 하면 요 자료 다운 파일로 아마 올려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게 과목별로 평가 영역을 다 정한 거예요. 이게 언제 정해진 거냐면 2008 년도 그 학회들 모였을 때 아까 얘기했던 데 있죠. 그게 이제 정해진 겁니다. 요렇게 다 들어가 있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전산화 해 가지고 이런 범위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때 이 도서관 전산화 이런 건 인제 뭔지 아시죠? 이때 당시에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를 난 알거든. 이때 당시에 어떻게 이때 당시에 나온 책들의 목차를 종합해서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서 지금에는 안 맞는 것도 있어요. 특히 트렌드 좀 타는 과목들은요. 디도 이런 거 특히. 검색은 좀 괜찮은 편 그래도 좀 덜한 편이 그건 덜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목록. 지금 여기서 안 여기 지금 메타데이터 같은 건 안 들어가 있죠? 목록 메타데이터는 이제 디도에 있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건 이제 그 이호 기본 뼈대에 따라서 제가 교재의 목차를 정해 놓고 쪼끔 다르게 살을 붙이거나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요렇게 출제 범위가 다 정해져 있고 매체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기출 분석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거를 만든 거를 항목수로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옛날에 그 경기대학교 특강할 때 좀 평상시 생각하던 건데 특강 자료를 쓰자 싶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분류의 유형과 종류에서 2007 년도 주관식 한 번, 2010 년도, 2012 년도 객관식 논술형으로 출제됐던 적이 있다. 그리고 요게 키워드예요, 주요 키워드. 요렇게 분석을 해서 나온 값이에요. 아까 그 보여 드렸던 게. 요 정도 그리고 여기 삼각형 있죠, 삼각형. 요거는 한 문제가 한 문항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한 문제에 두 문항 물어봤을 때 반 쪼갠 거란 소리예요. 완전한 게 아니라 반 쪼갠 거. 그러니까 이번에 2025 년도에 해리스 문제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해리스가 답인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한 문제에서 1 점짜리 문제였거든요. 다른 거 2025년 다른 거 하나 더 뒤에 가면 이제 또 나와요. 고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 나처럼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고 기출 분석을 하고 이럴 때 내가 틀리는 문제들 있죠. 그거를 여기에다 맞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 가지고 여러분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빈 데가 나와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가 나와. 근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는 분들 있죠.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디가 약해요. 어디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한번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 가지고 한번 나한테 알려줘 볼래요? 그러면 네. 그러고 전화가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출제할 때도 이렇게 해요. 출제할 때도 언제 출제했던 거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 나 이런 오류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16회 한 적이 있어요, 문제풀이를. 16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1 회차 때 냈던 문제를 나는 새롭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7 회차 때 또 낸 거야. 7 회차 때 냈는데 나중에 한 10 회차쯤에 또 내요.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냈긴 했는데 냈던 문제 답이 같은 걸 두 번에서 세 번을 내고 있는 걸 봤어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게요? 나중에 분석하다 알았어요. 분석하다 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모습들이 내가 문제를 풀 때 내가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모습들은요. 데이터로 나와요 다. 그거를 여러분 공부할 때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요. MBTI 뭐고 필요 없어. 공부할 땐 TJ래야 돼. 알겠지? 저는 MBTI ISFP예요. F 완전 극 F야, 극 F. 마음 상하면 수업 때 안 들어오고 싶어. 진짜. 내가 그냥 들어가 문 열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 어디서 댓글 하나 이상한 거 보면 안 들어오고 싶거든. 간신히 참고 들어오는 건데 공부할 때만큼 TJ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이렇게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저는 출제표도 만들었어요. 아마 제 실강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궁금하면 내가 나중에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만든 것들. 이거 보면 다 이렇게 반짜리들이 되게 많죠. 옛날부터 많은 게 아니라 2020 년대쯤 뭐 이런 데 2009 년도 뭐 이럴 때부터 많아요. 옛날에는 다 한 문항에 하나씩 물어봤었거든요. 자 요렇게 생겼다. 를 좀 보여드린 거고 공부는 이제 요렇게 분석을 하면서 하는 게 좋다 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공부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은 이제 문제풀이 때 활용하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풀이 때 활용하면 되게 좋은 방법이고, 과목별로 할 때 과목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학교 강의를 대학 강의를 언제부터 했냐? 2009 년부터 쭉 하고 있거든요. 쭉 하고 있는데 음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셀프로 명명을 했어. 주문형 강사라고. 교수님들이 "이 강의 되니?"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전 그게 잘 이게 안 해." "이거 강의 되니?" "네." 그냥 "할 수 있겠니?" 물어보면 "일단 네." 그리고 공부하면서 수업했어요. 공부하면서 수업해서 스펙트럼이 점점점 쌓이니까 넓어지더라고요. 그쵸. 내가 법 공부를 한 적이 있었겠어요? 지금 저작권 강의합니다. 한 7-8년 됐어요. 그다음에 장서 관리도 수업을 해요. 그다음에 자료적 선생님들 연구년 빵꾸 나면 내가 땜빵해요. 뭔지 알겠죠? 내년에 저기 동의대학교 선생님 한번 저기 연구년이라서 분류 목록 땜빵하러 가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정보 서비스론도 또 제 친한 교수님이 또 관장님 되셔 가지고 또 땜빵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과목 성격을 이게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제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학교 안에서 어떻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좀 나름 우연찮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수업을 한 7-8번 한 학기씩 하면은 그게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도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중심으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 특히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출제한 선생님들의 패턴들을 봤더니 분류는 분류 목록 검색 디도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해가 안 되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개념에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아예 못 풀어요. 손을 못 대. 그런데 학교 도서관 독서 여기는 읽어 봐도 알아요. 여긴 그래서 암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 학교 도서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방법에 고민을 다시 하셔야 돼. 거기는 이해가 안 되지 않아.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야 그랬을 때 그걸 외운 사람과 외우지 않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해한 사람과 이해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 전고 통제가 뭔지 모르면 아예 못 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하셔야 되고, 여기는 암기만 하면 돼요. 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효율적 암기가 중요한 과목인 거야. 효율적 암기가 중요하고, 여기는 뭐가 중요하고 이해가 중요하고. 근데 암기 중심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많이 쓰는 방법이 있죠. 뭐죠? 청킹. 나중에 청킹 암비법 만들게 될 겁니다. 청킹 한 100개 생기면 하기 참 재밌다. 그지? 이 청킹도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지, 청킹 이 청킹을 계속 개발하면 이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청킹 자체가 기억이 안 나서 더 힘들어. 그래 가지고 그 방법은 여러분 너무 기대지 마세요. 좋은 방법이에요. 청킹 좋은 방법인데 너무 기대지 마시고, 제가 어제 그 얘기 제 최근에 합격한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임용 말고 공무원 쪽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찾아와 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발령을 받아 갔대. 사설교사도 한 명 왔다.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이렇게 아는 선생님들끼리 연수해서 만나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암기법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제 암기법 이렇게 하는 거 몇 가지 있거든요. 청킹한 만들어 놓은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생각이 나. 그런 거 있잖아. "통감면 자기 설사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에 대한 암기법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과목을 그렇게 외우면 되게 힘듭니다. 이거는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암기 중심인 과목하고 그다음에 이해 중심인 과목에서는 구별을 좀 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네 과목이 원래 마의 네 과목이라 그랬나. 하여튼 초반에 접근하기 힘든 과목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구성을 제가 이제 교과 구성을 이렇게 한 겁니다. 교과 구성을. 1-2월 달에는 분류 목록을 해야 돼. 처음 먼저 한 이유는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좀 오래 걸려요. 2달 8 주짜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좀 힘들고, 자료 조직은 대신에 쟤네들은 한 번 익숙해지죠? 만만해집니다. 그래서 저기는 처음 시작해서 효자 과목으로 탁 이렇게 틀을 잡아 놔야 돼. 이번에 자료 조직이 괜찮았거든요. 할 만했어요. 잘 들었으면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야. 쉬웠었거든요. 할 만했고, 그전 연도에도 점점 자료 조직이 이렇게 어렵게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와서 요런 거 있었는데 몰랐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FRBR이나 이런 새로운 경향성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이제 요즘에 실습을 이렇게 어렵게 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옛날에 좀
좀 어렵게 깊었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아지는 편이긴 합니다. 보면 잘 따라가면 되게끔 만들기도 했었고요. 대신에 진입이 힘들어요. 문제 푸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얘는 진입이 힘들어. 그래 가지고 요걸 잘 따라가야 돼. 그럼 공부하기 싫은 걸 먼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기 좋은 걸 먼저 공부해야 돼요? 싫은 거 먼저 해야 되거든요.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해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학교생활 독서 교육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뭐는 암기는 해놔야 해서 암기량이 많아요. 그다음 단계는 3, 4월 달에는 암기량이 많은 과목을 배치했어요. 그다음에 검색 디도는요. 암기량은 적어요. 뭐가 중요하지?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원에서 이제 메타데이터 이런 거 있죠. 그게 익숙해지면은 별게 아닌데 익숙해지지 않아서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검색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하면 아예 손을 못 대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그 용역으로 암기는 좀 적고 이해도가 높은 과목을 요때 배치한 거예요. 그러면 자, 분류 목록은 실습하고 암기를 그냥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마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암기 싫어. 암기 그냥 계속 싫을 거예요. 근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지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 이런 분들 우리 문과들은 특히 이런 거 많아.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서 라는 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암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돼도 암기가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이거. 이거 재밌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은 다 아니요. 이것도 아니 암기 그럼 이건 되게 잘 되겠다. 이해 잘 되니까. 안 돼요. 이건 왜 이해가 되면 안 되면 안 돼. 그냥 외우기 싫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면을 잘 돌아봐. 난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가 아니라 이해도 암기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해도 암기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해될 때까지 외우면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뭔데? 일단 외워. 이해될 때까지 외우는 거야. 저 목록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냥 외우고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평상시에 익숙치 않았던 거라서 머릿속에 일단 재료를 쌓아 놓고 쌓아 놓은 재료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리학 이해 하나도 못 하는데 상대성 이론 한 방에 딱 알아요? 말도 안 되지.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해 가지고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뭐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지 진짜 아는 거라니 뭐 하는지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초등학생이 이해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쌓아 놓은 게 없으면 이해도 안 됩니다. 이 과목은 특히. 그래서 암기와 그 이해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요거 학교에서 독서 교육은요. 초반에 이게 여기는 기입형 서술형이 다 나와요. 기입형 서술형이 다 움직이고 얘들도 뭐 얘는 거의 기입형이지만 뭐 사실상은 서술형의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기입형 서술형이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이 기입형 서술형 문제 두 가지 스타일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서술형에서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기입형에서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기입에서 많이 틀려요. 기입은 맞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라고 써야 되는데 어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서술은요. 왠지 맞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잖아.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후보 답안에 들어가더라도 이건 뉘앙스상 맞는 것 같은데? 알고 있어서 쓴 거네? 이럴 수 있잖아요. 서술보다 기입이 훨씬 더 어려워요. 하기가. 그래서 초반부터 기입하셔야 돼요. 기입형에서 상반기에는 빈칸 채우기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공부하다가 요거는 기입형으로 괜찮은 지문 부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지문에 화이트를 지우시거나 그건 이제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인데 화이트를 지우시거나 그 지운 다음에 그 밑이나 뒤에다가 답을 써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공문 쪽에서는 이 공부 도구로 빵꾸노트라고 있어요. 빈칸을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빈칸의 답을 이제 다음 페이지나 다른 그 뒤쪽에다가 따로 만들어 놓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제 단어를 채워 넣으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진 것도 있는데 그거 뭐 스스로 만들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암기는 다 되거든요. 키워드 주요 단어들에 대한 암기가 가능해지거든요. 그걸 좀 하시면 되고 하반기 때는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단어들 가지고 나중에 뭘 할 수 있어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문장 만들기요. 이 기점을 언제로 잡으시면 좋냐면 7, 8월 달부터. 7, 8월 달부터 제가 기출 변형 들어가죠. 그때부터 이 문장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는 7, 8월 달 이전과 이후예요. 그럼 이전에는 뭘 중심으로? 단어 중심으로 막 공부해야 돼. 이거 기입형 나올 것 같아. 기입형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개념 중심으로. 요거 만약에 요거 물어보면 요거 답을 써야지.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보 검색이나 디지털 도서관은 일단 여긴 최대한 이해해야 돼요. 맥락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독하시면 돼. 하반기 문장 만들면 되는 거고. 기입형도 저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초반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저거에 너무 저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거 진도 못 따라갑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진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것까지 계속 누적해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누적해서 가는 게 좋고 나름의 스케줄을 한 주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한두 번은 분류 목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끝나고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게 들어오더라도 점점점 누적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좀 힘들 거예요. 자, 분류 목록을 이런 식의 문제, 이거 다 실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습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게 기입형 문제예요. 베이컨의 학문 분류에서 여기다 빈칸 채워라. 뭔지 알겠죠? 빈칸 채워라. 그다음에 실증 철학 강에서 학문 분류를 논했고 학문은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그래서 카터가 전개 분류법을 썼다. 이게 누구의 분류냐? 그렇죠. 이거 꽁트 분류다.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입형입니다. 기입형. 여기도 보면은 지식교에다 빈칸 이렇게 만들어 놓고 2, 4, 5 필드 어떻게 써라? 이게 서술형이에요. 자료 조직에서. 요 자료에 서술형을 이걸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검색 디도는요, 이게 실습이에요. 이거 검색의 실습에 아주 그냥 끝판왕 찍은 문제죠. 영문원빈도 구하는 겁니다. 이거가 이 내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에다가 계산해서 써야 돼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기는. 요게 메타데이터 문제입니다. 여기 메타데이터 문제고, 여기 뭐, 포맷이 무슨 의미인지, 의미를 쓰시오. 내지는 요 자리에다 빈칸을 만들어 놓고, 이 빈칸에 알맞은 메타데이터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문제들이죠. 이런 스타일이 많죠. 서술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때 또 물어보고, 이런 형식이죠. 학교에서 독서교육. 이거 시간표 뭐 형태. 여기 또 이런 식의 빈칸이 뭐예요? 기입형. 그러니까 원래 이게 4점짜리가 통으로 서술형 문제거든요. 통으로 서술형 문제인데, 기입형 문제 배점이, 1교시 때 한 4문제, 2교시 때 2문제, 이 정도 돼요. 근데 서술형 안에다가도 기입형을 배치해요. 그래서 이 2문제에서 1문제 정도가 기입형이 하나씩 꼭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서술이 2점이나 3점 정도 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자료의 시간 편성 유형을 쓸 것. 그다음에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시간 편성 유형 시 사소교사 측면에서 예상되는 단점 2가지를 서술할 것. 이렇게 나왔죠. 쓸 것, 기입형, 서술할 것, 서술형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뭐죠? 명칭을 쓸 거니. 명칭을 쓸 것이니까 명칭 하나 있고, 자, 명칭 쓸 것, 기억에 해당하는 빈칸 쓸 것, 그 다음에 서술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명칭 1점, 그 다음에 빈칸 1점, 서술할 것 2점.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실제 서술형은 몇 점? 2점 배점. 그러면 앞에 기입형의 비중이 기입형을 만약에 각각의 서술형에 다 2점씩 깐다 그래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뭐가 돼요? 기입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입형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일단 우선. 그래서 상반기 때는 요 개념에 대한 것을 뭐 문제를 물어보면 이게 답이야. 이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면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이런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술은 하반기 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 매체, 여기는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이렇게 밑줄 쳐놓고 뭐 틀린 거 고르시오 나오기도 하고 객관식 문제의 주관식화도 있어요. 그거 보면 이 위에 항목 중에서 틀린 걸 바르게 고쳐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문제들 정리하자면 자 일단 상반기에는 가능하면 큰 덩어리를 보면요. 상반기에는 뭐 중심으로? 상반기에는 기입형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서술형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게 큰 맥락이고요. 기입형으로 볼 때는 개념을 여러 개를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넓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좁힐 수가 있어요. 근데 좁혀놓은 상태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공부할 게 생겨요. 여러분 뒤로 가면 갈수록 공부할 게 많아지는 게 좋아? 그래도 정리되는 느낌이 좋은 게 좋아? 정리되는 느낌이 좋은 게 좋지. 그러니까 초반에 아우 이거 언제 공부해? 요것만 봐주면 돼. 요것만 보면 되지. 이랬다가 말아먹습니다. 뒤로 갈수록 공부할 게 더 늘어나요. 왜냐면 저 뒤로 갈수록 문제에다가 새로운 거 계속 넣거든요. 새로운 경향 나와서 이것도 나올 것 같은데 공부 계속 해요 저도. 1년 내내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우니까 이것도 한번 집어넣어야지. 1점 배점짜리로 해서 기입형 하나 놓고 계속 집어넣고 그러면 공부할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일단 넓혀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새로운 거 들어오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게 9, 10월 달에 개념이어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초반에 우리 공부할 때는 익숙해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익숙해지는 과정. 그래서 익숙해지기 있죠. 그 빈칸 채우기 기입형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이제 공부 방법 상담을 해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게 맞나요?"라는 질문도 받기도 하는데 공부 방법은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스타일이. 근데 어디 유튜브에 가면은 또 이런 말들이 있어. "손으로 쓰면서 하는 공부를 하지 마라. 눈으로 읽는 공부를 해라." 그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저는 쓰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분이 머리로 이렇게 눈으로 읽는 공부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방법이 잘 틀렸나 되게 걱정이에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내가 막 이렇게 잔소리도 하기 싫기도 하고 한데 뭐 마음도 알겠어. 왜 자꾸 성공한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하라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 거는 뭐 때문이에요? 방법이 좋아서야, 머리가 좋아서요? 머리가 좋아서야.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승덕 씨 아시죠? 변호사. 이분은 외시, 행시, 사시 다 패스하신 분이에요. 그분 책처럼 공부하면 우리 다 외시, 사시, 행시 패스해야 돼. 아니잖아요. 그쵸? 부탁이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자꾸 흔들리지 마. 왜 그러냐면요. 내가 내 공부 방법에 내 스타일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을 못 받으니까 점검을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내가 또 자꾸 바꿔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공부 방법에 대한 시행착오를 꽤 오래 했어요. 꽤 오래 해 봐서 아는데 저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좀 무식하게 합니다. 공부 고민하지 않아요. 수업으로 하면 돼요. 난 수업이 그냥 다 공부예요. 일단 요약 자료 정리를 해 놓고 요약을 했는데 다 안 들어와. 그럼 수업을 일단 해요. 학부 수업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설명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쫙 돼요. 저는 말을 하면서 정리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몰랐었어. 근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와이프가 어느 날 화를 내. 아니 뭐 고민 상담이 있어서 얘기를 해 달라 그래서 막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해결하고 막 "아 됐다." 그러고 가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뭐 상담해 달라며 자기 혼자 얘기하다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제 스타일은 뭐라고요? 얘기하면서 정리하고 얘기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소리로 이렇게 종합해서 하는 방식이죠. 여러분들 다 다를 거예요. 손으로 보는 거. 아까 저게 달랐잖아요. 글씨로 보는 사람하고 그림으로 강의 노트를 보는 게 좋았던 사람들하고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험가에 뭐가 있냐면 이상한 미신들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신 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불피법 뭐 이런 거 있잖아. 불패법 하여튼 뭐지? 불합격을 피하는 법? 뭐 그런 책 쓰는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험가에는 그런 공부 방법들을 좀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어디서 온 분들이냐면 고시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 방법론들도 그런 게 있거든, 미신들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불안하니까 불안한 마음에다가 이 방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밀어붙여요. 괜찮은 것도 있어요. 또 개 중에 재밌는 거는 개 중에 괜찮은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어. 중요한 건 뭐지? 나한테 효과가 있어야지 괜찮은 거예요. 나한테 효과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요거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 보면은 이거였어요. 말해 보면 돼. 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으면 뭐죠? 아는 거고요. 말을 못 하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 표지를 하나 읽었어. 제목이 몇 개가 생각이 나. 제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거. 못하면 모르는 거. 이제 내가 만족스럽게 설명하면 내가 꽤 많이 알고 있는 거. 근데 한 두세 줄밖에 모르겠으면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를 구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죠? 설명한다 못한다예요. 알겠죠? 요렇게 하면 서술형이 돼요. 쓰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내가 쓸 수 있는 건 아는 거지만 못 쓰는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출이라는 표현도 이게 사설교사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상담하면서 알게 된 용어라서 인출한다는 게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말로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책 방금 읽고 덮어 놓고 말하면 금방 기억나죠. 그죠? 근데 한 이틀 있다가 말하라 그러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나를 인정하기 싫지. 그럼 그런 방법을 쓰지 않지. 그러면서 계속 쓰거나 정리하거나 노트를 해서 뭔가 남겨 놓는 방법을 계속 채택할 거예요. 남겨 놓으면 여러분 뭐가 되지? 다시 공부하게 돼요, 그걸로. 이렇게 메모는 제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메모는 본질이 뭐냐면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메모를 하는 거예요. 써 놨다가 나중에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약간 텐션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요거를 먼저 해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이걸 꼭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해 보시고 자기 방식대로 하시되 정리하는 것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정리하는 것만. 그리고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컴퓨터로 정리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효과 보신 분들도 있어요. 효과 보신 분들 있는데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를 더 많이 봐서 그래요. 성공 사례도 있어요. 100% 실패하는 공부 방법 이런 건 없어요. 효과는 나름대로 다 있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바뀌고 하니까. 자기 스타일을 찾으세요. 저 아까 전 공부할 때 일단 교재 만들고 일단 설명해. 강의를 엄청 무식하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같은 강의를 계속 쌓아 올리다 보면 할 때마다 설명 방식이 달라져요. 그게 제가 봤던 방식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있어요. 메타인지 학습법. 메타인지 학습법에서 제가 여러 개 뭐 영상도 보고 강의도 보고 하면서 공부를 해 봤는데 간단한 하면서도 효과 있으려면은 딱 서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스터디 하실 때 카톡 스터디는 별 의미 없죠. 서로 문제 만들고 바꿔서 풀어 보기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제 슬픈 거는 뭐냐면 문제가 문제답지 않은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낼 때가 있어요. 차라리 스터디로 문제 주고받을 때는요. OX만 하세요. OX를 하시거나 단답형 문제들 있죠. 이거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정도로 점검하는 용도가 좋지 막 응용해 갖고 이렇게 쫙 뿌려 놓은 문제들 있죠. 그거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상한 문제를 만들고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나한테 결국에 온다? 그럼 다 틀렸어. 그런 경우 종종 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스터디에서 서로 문제를 주고받을 때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이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모르는 걸 문제로 확인하니까. 그래서 전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스터디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공부를 합니다. 듣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 제 합격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5명을 데리고 스터디를 했대. 나 혼자 붙었대. 내가 스터디장이었고 자료 만들고 배포하고 설명해 주는 걸 나 혼자 했는데 5명 중에 자기 혼자 붙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닌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남을 줘도 내 거야. 이 공부는 남을 줘도 내 거예요. 남을 줄수록 내가 다 더 내 거가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메타학습, 메타인지 학습 이런 말 교육학에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교육학 들었는데 메타인지 학습이 뭔지 모르면 교육학 공부한 사람 아니죠. 그 수준이죠.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해서 최대한 저 방식을 내가 공부하거나 스터디를 할 때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그래서 음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들은 계속 시도를 해 보셔야 돼요. 했더니 괜찮다. 아니다. 이런 거 있죠. 시도를 좀 해 보셔야 되는 게 시도를 해 보셔야 되고 시행착오가 계속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직관에 의한 공부는 하지 마세요. 직관에 의한 공부는 하지 마세요.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여러분 실력은요. '난 여기가 부족한 것 같아.' 실제로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일 재밌는 표현이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쌤은 검색하고 디도 중심으로 문제를 내시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 나 무슨 말인지 몰랐어. 봤더니 제가 데이터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문항 배점 기준이 제 나름대로 다 있어요. 거기에 딱 맞춰서 내요. 딱 맞춰서 내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본인이 거기서 많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린 게 더 많이 보이는 거지. 뭐죠? 오류예요. 인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문제나 내가 약한 거 강한 거에 대한 뭐가 흩어져요.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 기분하고 F들이 많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 기분에 따라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객관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할 때. 이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객관적인 건 아닌지 몰라요. 그냥 쭉 공부해, 외운 대로. 근데 내가 실제로 객관화되는 시간, 언제게요? 문풀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문제를 안 풀면 제일 바보가 문제 안 풀고 시험장 들어간 사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수영 선수가 수영 이론 열심히 공부했어. 물에 안 들어가고 수영 게임 들어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문제 풀잖아요. 그쵸? 그럼 뭘 해야 돼요? 문제 풀기 전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다 들어가야 되지. 근데 문제는요, 많이 풀수록 뭐가 돼요? 연습이 되죠. 연습이 될수록 실수가 적어요. 연습이 될수록 실수가 적고 실전에 맞출수록 실수가 적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공무원들하고 테스트를 많이 보거든요. 공무원은 이제 이게 뭐지? 공무원도 10달 정도 해요. 10달 정도 하는데 공무원은 문제를 지금 저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늘리고 싶은데
모의고사 회차가 8회차밖에 안 돼서 좀 안타깝지만 늘리고 싶은데 원체 임용 문제는 만들기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진짜 힘들어. 한 3-4 일이 날아가요. 내 그 시즌이 되면 한 3-4 일이 날아가. 너무 힘들어. 근데 공무원들은 20 회씩 해요. 10주 동안 20 회씩 풀어요. 그리고 공통 과목까지 싹 다 포함을 해 가지고 100분 동안 25 과목을 돌리는 걸 20번 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 푸는 기기가 됩니다. 문제 푸는 기계가 돼 가지고 딱 가서 시간도 거의 거기에 맞춰서 몸이 익히는 거야. 몸이 익혀 갖고 그 시간에 맞춰서 풀게 되거든요. 근데 임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많다고 생각해요? 좁다고 생각해요? 일단 많죠. 길어요. 길다 보니까 넉넉하게 생각했다 막판에 막 쫓깁니다. 연습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 실수합니다. 갑자기 안 보였던 게 더 눈에 들어오고 아까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틀린 것처럼 보기 시작하고 본인은 안 그럴 것 같지.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고쳤죠? 그래서 틀려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 딸내미도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 걔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맨날 고쳐서 틀렸다. 고쳐서 틀렸다. 버릇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인지 알겠죠? 연습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가 틀렸고 왜 틀렸고 이것도 알고 가면 더 좋지. 실수로 틀렸으면 실수를 안 하면 되지만 몰라서 틀렸으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계속 이렇게 틀린 거, 틀린 거, 틀린 거 '아 틀렸어. 다시 공부.' 틀린 거랑 이쪽으로 다시 공부하는 것에 연계가 없으면 그냥 똑같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또 하나 이게 저희가 이제 그냥 원칙으로만 정했으면 좋은 거, 원칙으로 정했으면 좋은 거 이렇게 공부해라 말고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라. 어디서 주로 틀리고 있는지 봐라. 두 번째는 복습을 잘해야 돼요. 복습을. 문제풀이는 복습이야. 예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풀이는. 그쵸? 이론은 예습을 해야 되지만 문제풀이는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복습을 할 때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틀린 문제만 보는 거는 효과가 50% 밖에 안 나요. 최대한 뽑아내려면 이 문제가 나온 교재 위치를 찾아가야 돼. 그게 1 회독 때 달성해야 될 목표예요. '아 이 문제 어디서 나왔지?' 라는 거 아까 잠깐 볼래요? '이거 어디서 나온 문제일까?' 아시는 분 이거. 세계문헌 ABC의 자동색인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자동색인 대상문헌들 소문자 뭐 변환 후 자동색인 기법 두 가지 썼다. 자동색인인데 영문헌 문제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최소한 여러분이 공부한 텍스트에 정보 검색에서 그다음 어디예요? 색인에서. 색인에서 여러 색인 과정들이 있는데 자연어 통제어 이런 거 쭉 나오다가 그다음에 자동색인에서. 자동색인에 보면 또 있죠. 뭐가 있죠? 통계적 기법과 비통계적 기법 있죠. 통계적 기법에서. 또 뭐가 있죠? 단어 가중 기법하고 확률 빈도가 있어. 단어 가중 기법에서. 단순 빈도와 상대 빈도가 있어. 상대 빈도에서. 거기서 영문원 빈도. 요게 나와 줘야 돼요. 그러면 '아 영문원 빈도 나 아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 봤던 사람들이 "영문원 빈도 그거 어딨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야. 자동색인인데 이거 얼추 짐작은 할 수 있죠. "어딨더라?" 이러면 그게 안 들어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데이터. 이거는 또 어디서 했던 거 다 맨날 봤던 건데도 그래. 맨날 봤던 건데도 위치를 모르면 못 찾아요. 그 "어디 있더라?" 계속 뒤지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었죠. 단원별로 돼 있는 거 위치 답을 알고 싶은데 여기서 못 찾겠어요. 뭐라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공부가 안 됐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시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출을 딱 봤는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어디를 찾으면 나올 것 같아. 그때부터 뭐예요?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독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럼 복습은 어떻게 해? 틀렸지? 어디서 나온 거야? 그 위치 가서 계속 앞뒤 복습하셔야 돼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 복습을 원래는 제가 한 5 페이지 보라 그러거든요. 5 페이지 보면은 문제가 틀린 위치, 앞에 위치, 뒤에 위치가 나오면서 여기서 틀렸던 게 옆에서 나오면 교집합 나오죠. 회독이 늘어나요. 그러면 무한 회독할 수 있어요. 문제 중심으로 중요한 거 중심으로 교차 회독하면서 무한 회독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순서대로 읽어가는 방식으로 회독을 하지만 뒤에 가서 문제 풀 때는 랜덤 회독을 하셔야 돼요. 랜덤 회독을 하셔서 그러면 효과가 커집니다. 요렇게 회독해 갖고 공무원에서 지금 그 서울시 교육청 합격생들 1 등들이 나왔거든요. 실강에서. 실강에서 나왔는데 3 명 이 애들이 다 3 문제 틀렸어요. 전체. 전체 몇 문제지? 100 문제에서 3 문제 틀렸어요. 다 1 등들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고득점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친구들을 내 수업 때 봤거든요.
자, 요 문제 몇 페이지쯤 나왔지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에 페이지를 다 찾아요. 나보다 빨리 찾아요. 그 정도 숙달이에요. 교재를 보는 게 숙달이 되면 최소한 그 교재에서 나온 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쯤 되면. 거기서 나온 문제는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만큼의 뭐가 있어요? 서술을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그만큼의 내가 교재를 끼고 거기에 있는 살을 붙여서 어느 정도 범위에 나오는지 알고 숙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요, 학문이 아니고요. 학문이 아니고 이해한 것대로 문제를 푸는 숙달과 훈련의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걸 잘하셔야 돼요. 숙달과 훈련인 겁니다. 실수를 안 하는 훈련이 돼야 되고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훈련 과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내 실력을 점검하는 훈련 과정으로 접근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그 훈련 과정 안에서 여러분 공부 방법이 그다음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방향성 얘기했었어요. 방향성. 앞뒤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객관화 시키시고. 알겠죠? 그걸로 하시는 거 이제 공부 방법의 제일 특징이라고 봅니다. 뭐 세세한 방법도 이런 거 난 솔직히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원칙만 정해지면은 그 원칙대로만 내가 반복하면 됩니다. 그게 시스템의 힘이에요. 시스템의 힘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제 우리 수업 때 가끔 얘기하죠. 이제 마지막 클로징 할게요.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그 행동 경제학이라는 거 아세요? 들어본 적 있나요? 수업 때 가끔 얘기합니다. 행동 경제학. 그, 그 넛지란 책 다 알고 계시죠? 넛지. 그 넛지가 행동 경제학 관련 책이에요. 근데 아침에 운동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동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한테 운동을 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헬스장 끊어놓고 안 가는 사람한테 운동하게 하는 방법. 자, 우리 기존의 방식에는 어떻게 하지? 너 의지력이 그게 뭐야? 이거밖에 못해? 난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난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만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가야 돼. 천하의 바보 같은 방식이에요. 미련한 공부입니다. 공부 미련하게 하지 마세요. 영리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걸 극복을 했냐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기는 싫고 하긴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씻어야 되잖아요. 씻는 도구를 어디다 갖다 놔? 헬스장에다 갖다 놨어. 이 사람은 씻으려고 헬스장 가서 간 김에 운동하고 나와요. 뭔지 알겠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담배를 끊는 방법도 그런 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를 끊는 방법도 내가 편의점 앞을 지나가면 담배를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릴 때 편의점이 없는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 그러면서 일정 정도 기간에 단절 기간을 만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행동을 바꿔서 습관화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이 방법으로 하면 된다, 저 방법으로 하면 된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방법이 세상에 절대적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얘기했던 것도 약간 스타일이 안 맞으면 여러분들 방식에 맞춰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검증받던 효과, 공무원들 데리고 해봤던 효과 제일 큰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과는 이 과목은 합격한 지 한 달 지났는데 다 기억이 안 난대. 청킹만 기억난대. 그 3개 틀린 친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다른 학문하고 달리 체계적으로 쌓아올리는 게 아니라 휘발성이 강해요. 과목 특성상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한 달 이상 쉬는 날이 없어요. 임용 끝나면 공무원을 하고요. 임용 끝나고 공무원 끝나고 하고 학교 수업은 학기 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방학 되면 임용하고 공무원 수업을 더 늘려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하러 가야지 공부하러 가는 거야. 교재 개정해야지 또 공부하러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공부 시간 별도로 내고 수업을 하는 시간을 만들기 전에 제 나름의 방법을 만든 거죠. 공부를 하는 방법을 그냥 교재마다 바로바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말을 먼저 해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먼저 하고 그걸 지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의지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욕먹는 건 싫어해요. 대문자 F라서 욕먹는 거 완전 싫어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 습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부도 어떻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 스타일이 어떤지를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배치하세요. 그럼 아까처럼 그냥 헬스하러 세수하러 간 김에 헬스하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방법들도 차차 고민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썰은 이게 아주 그래. 볼살이 왜 안 빠지지?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다른 루트로 수업 시간에 만나든지 뭐
상담하실 분들 상담 신청하시고요. 여기 오시면 같이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본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